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시간 제한은 있지만 종목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제가 늘 밀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 귀요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일진 하이솔루스, 다음 SK 하이닉스, 초록뱀 미디어, 세틀뱅크, 원익 머티리얼즈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MC넥스, DNC 미디어, 한미반도체, LG 이노텍, 마지막으로 심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은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엄선해서 가지고 온 5가지,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 팔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가격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부터 소개해 주시죠.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1위의 그런 수소 탱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수소 모빌리티가 각광을 받는 만큼 이 수소 탱크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동사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일단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수소 경제는 좀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특히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이 좀 발전이 좀 느린 편이죠. 그리고 뭐 주가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들만큼 이제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은 편인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발전 여력은 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수소 탱크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승용차에 수소 탱크 단품만 납품을 했더라면은 앞으로는 이제 상용차, 이제 뭐 트럭이라든지 이제 버스 같은 상용차에 이제 모듈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단가를 높이는 점도 이제 시장 트렌드를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소차 시장은 매년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10년 뒤인 2030년도까지 본다면 이제 연평균 한 58%, 60%에 육박하는 이제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8년까지는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2019년도에 이제 100억대를 넘어서면서 올해는 이제 200억대를 넘어섰고요. 내년은 300억대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께서 이 수소 모빌리티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처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MC넥스입니다. MC넥스요. 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의 뭐 전체의 한 80% 정도가 스마트폰에서 좀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이 고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대비 6% 정도 더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판매를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22년 1분기, 2분기 이제 또 신제품들이 또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자율주행이 자꾸 이벤트가 되고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차량용 이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2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약 8개에서 10개까지 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시장이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점을 좀 보셨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더 이런 고부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 수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MC넥스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네, 반도체 대표적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공급망 차질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좀 해소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등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이제 공급 확대보다는 좀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피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따른 어떤 가격 하락 우려도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버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생산 계획을 이제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품 재고도 이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7년, 18년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좀 회귀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리스크보다는 중장기적 어떤 모멘텀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어떤 가격 급락인데 네. 사실 오지도 않았고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증가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내년 3분기부터 또 디램 가격의 반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 한 11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이 D램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우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오늘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만 원 터치하려고 지금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79,900원, 79,800원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원 잠시 터치했다가 내려왔는데요. 과연 오늘 종가까지 삼성전자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한 2포인트에 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진행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0.17%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3,141포인트 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나마 상승폭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4%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는 0.25% 현재 상승세를 기록하고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1,007포인트까지 올라온 코스닥 시장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네, 일단은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성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웹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NFT라든지 메타버스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성장세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속적인 신작들이 론칭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등 이제 기타 수출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의 콘텐츠다 보니까 관련된 콘텐츠가 하나 재밌으면 사실 주변에 다른 콘텐츠까지 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로의 좀 침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에 대한 이런 수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대까지 좀 확대가 됐고요. 이제 이런 웹툰 관련된 전자책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됐을 때
때문에 2년 전보다 약 4배나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OTT 시장에 대한 경쟁이 좀 확대가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런 IP를 관련해서 이제 게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비슷한 웹툰 회사인 또 미스터 블루가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게임 뭐 개발과 진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좀 주요 IP가 있는데 그를 톡 바탕으로 이제 게임화에 대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NC 미디어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갈 텐데 초록뱀 미디어를 주셨어요. 네. 초록뱀 미디어도 뭐 최근에 역시 NFT가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초록뱀 미디어에 대한 궁금한 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록뱀이 용이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어떤 시청자분은 3,81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주가를 알아맞춘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을 보자면은 뭐 정고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은 좀 너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초록빛 미디어를 중심으로 현재 총 9개의 그런 미디어 제작사가 참여한 현재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또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라이언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동맹 관계, 협력 관계라는 이제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현재 초록빛 미디어의 적극적인 이제 콘텐츠 투자를 또 바탕으로 현재 사전 제작 시스템을 하기 위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록빛 미디어에서 어떤 IP를 굉장히 좀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서 콘텐츠 흥행 수익은 이제 물론이고요. 이제 메타버스, NFT 등 이 콘텐츠 마켓에서 어떤 판매자의 주도권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실 적자였지만은 올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어쩌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OTT 기업이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쿠팡 플레이까지 생겨나면서 이런 관련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디어는 앞으로 이제 성장주로서 조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4,200원대는 넘어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내년에 한번 어느 정도 초록뱀이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저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을 좀 반도체 종목을 많이 들고 왔는데 네네. 일단 반도체 호응정의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의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수주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EMI 차단막 실드가 있는데 관련된 뭐 매출, 뭐 점유율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까지 개발이 되면서 국산에 대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또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TSMC 같은 이런 이제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업체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공정 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공정도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기판 밴더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실적들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실적이면 실적, 뭐 기대감이면 기대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좀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립 시장까지 좀 전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역시 반도체 쪽 좋을 것이다 내년에
반도체라는 의견으로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 네, 세트뱅크고요. 세트뱅크.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간편 현금 결제라든지 이런 전자금융 솔루션 개발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이 지금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8억 원대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연결까지 봤을 때는 200억대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대형 가맹점 유입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가상계좌를 비롯한 전 부분의 어떤 고른 매출 성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틀뱅크의 주요 매출원은 바로 이제 간편 현금 결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한 5, 6년 전만 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일일이 카드 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됐었는데 요새는 뭐 국내 대형 플랫폼들 들어가 보게 되면 쇼핑몰이라든지 뭐 숙박, 여행업 거의 다 웬만하면 이 간편 결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가맹점 유입은 이 세틀뱅크의 전체 거래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뭐 글로벌 시장도 이제 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글로벌 최대 이제 빅테크인 앱스토어와 또 중국 동영상 SNS 플랫폼에 간편 결제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실적에 꾸준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물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틀뱅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LG 노텍입니다. LG 노텍이요? 네, 자주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뭐 계속 잘 가고 있어서 또 한번 네, 소개를 네, 좋습니다. 드리려고 네.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과 이제 애플카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본업 자체가 워낙 튼튼했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좀 어떠한 트리거가 없어서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물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벤트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죠. 뭐 애플카 같은 경우도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메타버스 기기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중장기 성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매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카메라 성능들을 자꾸 이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탑재된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부가 같이 매출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 워낙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회사가 또 철회를 하면서 이에 따른 좀 반사 수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랑 애플카 관련된 이벤트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가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노텍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워닝 머티리얼주고요. 이 종목 역시도 반도체 쪽인데 이제 네. 특수가스 분야에서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과 또 ESG 활동 강화 영향으로 기존의 뭐 부산물 생산이라든지 뭐 가스 포집이 이루어졌던 이런 석유 화학 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특수가스 분야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좀 귀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매출 기여 효과가 지금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되기 시작하는 점이라면 감안해 본다면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내년에는 뭐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심텍입니다. 심텍.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판에 대한 뭐 수요도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 대덕전자랑 코리아서킷은 굉장히 좀 큰 시대가 나왔는데 그렇죠. 심텍은 안 움직여서 좀 들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뭐 이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이제 BGA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뭐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기판 쪽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높은 가동률에 따른 좀 이런 고정비 감소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택까지 마지막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실 원픽, 탑픽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겁니까? 네,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세틀뱅크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틀뱅크 고르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은? 저는 이제 반도체 또 이제 업황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호공정 업체인 한미반도체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세틀뱅크까지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